다리가 불편한 시니어를 위한 수납 높이 기준은 손을 무리 없이 뻗어서 꺼낼 수 있는 범위 약 80에서 120cm의 수납 공간이 있어야 하고 휠체어를 사용할 때에는 90cm 전후가 이상적입니다. 정확한 수납 높이 기준은 앉아서도 손이 쉽게 닿는 높이로 바닥에서 약 80에서 120cm 사이가 가장 적합합니다. 상부 수납장은 90cm 전후, 하부장은 깊게 하지 말고 무겁지 않은 물건만 넣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는 상부 선반을 바닥에서 90cm 내외로 만드는 것이 좋고 하부장 깊이는 35cm 이상은 되어야 하며 문은 여닫이보다 서랍이나 슬라이딩이 편리합니다. 자주 쓰는 조리기구나 음식 재료와 약 등은 모두 허리 어깨 높이 85에서 120cm 내외에 배치해야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낮거나 80cm 이하, 너무 높은 곳 120cm 이상은 피하고 필요시 가변형 또는 전동식 선반도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집을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정리수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물건이 자꾸 늘어나죠. 그리고 어디에 뭘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많고.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집이 훨씬 깔끔해지고 일상생활도 더 편해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비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럴 땐 일단 물건들을 모두 꺼내보세요. 서랍 하나든 옷장 한 칸이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꺼낸 물건들을 3개의 박스나 봉지에 나눠 담는 거예요. 첫 번째 박스는 필요 박스입니다. 지금도 자주 쓰고 있는 꼭 필요한 물건들을 넣으세요. 매일 먹는 약, 자주 입는 옷, 늘 쓰는 안경이나 돋보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 번째 박스는 욕구 박스예요. 당장은 안 쓰지만 아깝다고 느끼는 물건들, 혹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물건들을 넣어주세요. 예쁘지만 잘 안 입는 옷, 선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같은 거요. 마지막이 버림 박스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버리는 건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간이 넓어지면 청소도 쉬워지고 필요한 물건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혹시 한 번에 많이 버리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하루에 딱 1개씩만 버려보세요. 그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재밌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버린 물건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버림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아, 이런 것도 버렸구나 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물건마다 정확한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마치 집 찾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혈압약은 항상 주방 오른쪽 서랍 첫 번째 칸, 안경은 침대 옆 서랍, 옷장 맨 아래 칸. 이런 식으로 각 물건마다 고유한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선 물건을 찾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내 안경 어디 뒀지? 하면서 여기저기 뒤지는 일이 없어지죠. 그리고 가족들도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을 받기도 쉬워져요. 이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한 공간에는 한 가지 용도만. 예를 들어 주방은 요리와 관련된 물건만, 침실은 잠자리와 관련된 물건만 두는 거예요. 화장실에 옷을 두거나 주방에 책을 두면 나중에 찾기도 어렵고 관리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물건을 배치할 때는 사용 빈도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쓰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가끔 쓰는 물건은 조금 높은 곳이나 안쪽에 두면 돼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무거운 물건은 너무 높은 곳에 두지 마시고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자주 쓰는 물건 5개만 골라서 각각 고정된 자리를 정해주세요. 며칠만 지나도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수납 도구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바구니, 박스, 서랍 정리함, 라벨.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작은 물건들, 자꾸 여기저기 흩어지는 물건들은 바구니에 모아두면 정말 편해요. 예를 들어 약통들을 한 바구니에 모아두면 어떨까요? 아침에 약 먹을 때 바구니만 꺼내면 되니까 훨씬 간편하죠. 손톱깎이, 족집게, 핀셋 같은 작은 도구들도 작은 박스에 모아두면 찾기 쉬워요. 이때 투명한 박스를 쓰면 더욱 좋아요. 뚜껑을 열지 않아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라벨을 붙여주면 금상첨화죠. 혈압약, 비타민, 상처 연고 이런 식으로 써붙이면 가족들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새로 사기엔 돈이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집에 있는 깨끗한 상자나 바구니를 활용하셔도 충분해요. 요구르트 통이나 과자 상자도 깨끗하게 씻어서 쓰면 훌륭한 수납 도구가 돼요. 중요한 건 새로운 도구를 사는 게 아니라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작은 공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정리를 시작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게 뭘까요? 바로 너무 큰 공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실이나 침실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금방 힘이 빠져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기 쉽죠. 그 대신 현관 신발장, 화장실 선반, 주방 서랍 하나. 이런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3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공간들 말이에요. 작은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공간도 정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공간을 정리할 때는 본인의 몸 상태를 꼭 고려하세요. 특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주 쓰는 물건들은 허리 높이나 가슴 높이에 두세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지 않아도 되거든요. 바닥에 있는 서랍보다는 테이블 위 바구니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리할 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15분 정리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무릎에 부담이 적어져요. 의자 하나를 옆에 두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앉아서 하세요.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집게나 긴 막대기를 활용하시면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돼요. 무거운 물건은 절대 혼자 들지 마시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무거운 물건은 아래쪽에, 가벼운 물건은 위쪽에 두는 게 기본이지만 무릎이 불편하시면 가장 자주 쓰는 물건들은 서서 편하게 꺼낼 수 있는 높이에 두는 게 더 중요해요. 정리는 나 자신을 배려하는 일이에요. 내가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새로운 물건을 들릴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정리를 해놨는데 계속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어수선해지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거랑 비슷한 게 집에 있었나? 정말 필요한 물건일까? 어디에 둘 자리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원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를 들이면 하나를 비운다. 새로운 옷을 샀으면 잘 안 입는 옷 하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릇을 샀으면 낡은 그릇 하나를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집안 물건의 양이 늘지 않아요. 계속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정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좋아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들에게는 추억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이웃과 함께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6가지 정리 수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몸에 무리 없이 정리하는 기본 원칙. 15분 정리하고 5분 쉬기, 허리 높이에 자주 쓰는 물건 두기. 둘째, 비움부터 시작하기. 필요, 욕구, 버림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 셋째, 물건마다 고유한 자리를 정해주기. 집찾기 놀이처럼 말이에요. 넷째, 바구니, 박스, 라벨 등 수납 도구 활용하기. 다섯째, 작은 공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기. 여섯째, 새로운 물건은 신중하게 하나를 들이면 하나를 비우기. 이 6가지 방법이 어려워 보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린 몸을 보호하는 방법만 기억하셔도 훨씬 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요.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청소도 간편해지고 무엇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시니어 시절의 삶도 충분히 활기차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우리의 공간을 스스로 관리하고 돌보는 것, 그것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해질 거예요. 정리는 삶을 가볍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정리 팁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는 노년 생활에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